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에서 새롭게 출시한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B6 인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시승기입니다. 볼보 XC60 같은 경우 인스크립션에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B5 엔진과 B6 엔진이 있죠. 아마 볼보 XC60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정보일 텐데요. B5와 B6의 큰 차이점은 출력의 차이, 그리고 휠 인치의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XC60 B5 엔진의 출력은 250마력의 토크는 35.7을 가지고 있고요. B6 엔진은 300마력의 토크 42.8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봤을 때 50마력 정도 차이 나고 토크는 7 정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리고 B5는 19인치, B6는 20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금액 차이는 딱 4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과 휠 크기, 휠 디자인 차이에서 오는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 달라진다던가 인테리어 디자인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볼보 XC60 B5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XC60의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제네시스 GV70, BMW X3, 메르세데스 벤츠 GLC랑 비교했을 때 어떤 조금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는 약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각각 제가 느꼈던 항목별로 어떤 차량들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순수 디젤, 순수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 모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파워트레인,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아예 없죠. 디젤과 가솔린 모델만 존재하고 BMW X3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출시가 됐어요. BMW X3는 대신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가솔린과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있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볼보 XC60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XC60에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차했을 때 오토 스탑앤고, 정차하고 출발했을 때 시동이 걸리고 꺼질 때 상당히 부드럽게 꺼지고 켜진다라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특징이고, 그리고 출력 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2.0 4기통 가솔린 엔진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무려 300마력이라는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이 된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게 가장 크죠. 그런데 뭐 실제 운전자나 소비자들에게 크게 와닿는 장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없느냐? 단점은 순수 전기로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GLC나 X3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로 뭐 30에서 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약간 단점?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GLC나 X3에 적용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점은 말씀드렸듯 전기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 전기로만 30에서 4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또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 전력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하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배터리 무게가 200kg 정도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서 이 차량보다도 보통 뭐 150kg에서 200kg 정도 더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뭐 운동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운동 성능이 가장 앞선 차량은 BMW X3입니다. 이건 아마 이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BMW 오너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타보시면 운동 성능은 BMW가 가장 뛰어나구나 라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BMW X3 20i 엔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4기통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GLC 가솔린보다도 조금 더 조용한 부분이 있고, XC60도 B6 인스크립션을 타보면 엔진이 그렇게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엔진의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적인 부분,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트랜스미션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X3가 가장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가 저는 볼보 XC60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X3 다음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보면 엑셀을 밟았을 때 가속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반응성 자체는 X3 못지않게 조금 민첩한 편이에요.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곧장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은 GLC나 GV70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X3 20i보다는 약간 더 엔진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의 차이. 하지만 뭐 엑셀을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반응성 자체는 X3 못지않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볼보 차량 제가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타보면 볼보 차량들이 다이나믹한 그런 운동 성능, 운전의 재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XC60의 셰시 자체도 다이나믹 셰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코너링을 한다든지 빠르게 가속을 했을 때 셰시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운동 성능, 운전의 재미라는 부분을 봤을 때 1위는 X3, 2위는 XC60, 3위는 GLC, 4위는 GV70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 디젤, 2.5 터보, 3.5 터보 다 타봤지만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를 제외하고서는 운동 성능에 있어서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XC60을 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력적으로 보면 이 XC60 B6 인스크립션 모델이 가장 뛰어나요. 이 차는 300마력의 토크가 42토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다는 것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반자율 주행 능력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반자율 주행이 거의 모든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조금 막히는 구간이라서 오토파일럿을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게 되면 현재 주행 중이던 속도로 세팅이 되게 되고, 지금 속도를 한 80km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과 차선 유지를 따로 물리적인 버튼으로 여기서 끄고 켤 수는 없어요. 여기 중앙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끄고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그 기능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켰는데, 실제로 차량을 인도 받으셨을 때 그 기능이 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했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세팅을 하고 손과 발을 모두 다 뗐습니다. 손과 발을 떼더라도 시선은 계속 정면과 측후면을 응시를 하셔야 돼요. 손을 잠깐 떼니까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고요. 지금은 저속 15km, 16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 주행에서도 아주 원활히 반자율 주행이 사용이 되고요. 반자율 주행 능력치를 이번에 또 순위로 매겨본다면, 저는 이 반자율 주행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미미한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브랜드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반자율 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까지 이 4개의 브랜드가 모두 다 뛰어난 반자율 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브랜드가 월등히 뛰어나다던가 한 브랜드가 월등히 조금 취약하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차선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갑작스럽게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얼마만큼 미세하게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XC60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개선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까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들이미는 차량 그 정도까지는 인식을 못하는데, 지금 버스가 좀 끼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인지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었어요, 버스가. 그랬는데 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카메라에 잡혔을 거예요. 정말로 이 짧은 거리에서 끼어들었는데 해당 버스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더 신뢰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4개의 브랜드 모두 다 만족스럽지만 볼보도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으로 봤을 때 XC60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가 높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연비에 큰 영향을 주는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연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9.1, 9.4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8.4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봤을 때 8에서 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GLC 300이라든지 X3 20i라든지 이런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 연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네시스 GV70 2.5 터보와 비교해보면 훨씬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GV7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뭐 6에서 7, 뭐 가끔 5 정도까지도 나오는 그런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를 받기 때문에 GV70 같은 경우에는 한 6, 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금 디지털 12.3인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계기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핸들 좌우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서는 계기판 메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뭐 내비뿐만 아니라 미디어, 라디오 등등등 차량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여기 중앙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양한 정보를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XC60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화면만 보여주지 그 외에 다른 메뉴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기판 메뉴로 봤을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로 넘어와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볼보가 넘버원입니다. 제가 정말로 다양한 차를 타보면서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순정 T맵이 일단 적용되었다라는 게, 사실 이 센터 디스플레이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내비게이션을 보는 겁니다. 뭐 음악을 바꾸거나 다른 메뉴를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순정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수입차인 X3도 그렇고 GLC도 그렇고 T맵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이 편하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훨씬 더 편하게 내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네시스 GV70은 순정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현대자동차를 타더라도 T맵을 쓰기 때문에 제네시스 GV70도 미러링을 해야만 T맵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보 XC60만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요. 그 외 모든 브랜드들은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볼 때 사실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갖는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멀리 보여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이어서 이번에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브랜드들이 음성인식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튼들을 간소화하면서 아날로그, 물리적 버튼을 없애고 다 터치스크린을 넣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으로는 운전 중에 조작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야를 조금만 내려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인식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요즘 또 자동차 브랜드들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역시나 볼보가 가장 앞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MBUX라는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벤츠 오너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음성인식으로 안녕 벤츠 이렇게 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BMW 같은 경우에도 BMW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는 음성인식, 뭐 개인 비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BMW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딱히 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뭐 창문도 내릴 수도 있고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 썬루프까지도 제어가 가능하죠. 뭐 메르세데스 벤츠도 앞서 말씀드렸던 MBUX가 있고 BMW도 있는데, 그 기능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말로 적합하게 잘 커스터마이징이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내비게이션과 너무 불편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순정 내비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가 또 국산 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죠. 대신에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기능들은 음성으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창문을 내린다든지 트렁크를 연다든지 썬루프를 연다든지, 이건 현대기아 자동차 음성인식 시스템과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볼보 개발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볼보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만에 안의 오작동을 위해서 음성인식으로 그런 물리적인 기능들을 작동되지 않게 해놨다. 하지만 앞으로 고려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리적인 기능들은 음성인식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요, 뭐 온도와 관련된 냉난방 기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뭐 날씨와 관련된 기타 정보, 그리고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플루를 통해서 음악까지도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제가 볼보 XC60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옵션 중 하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악상까지는 아닌데 듣고 싶은 음악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행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면 위험하잖아요. 운전 중에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겼을 때 볼보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아, 송민호의 쉬어 틀어줘. 아넌딜라이트 언오피셜 보이 비오의 2명의 쉬어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최신곡까지도 모두 다 아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정말로 편하고 인식이 정말로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건 정말 이 부분만 떼다가 제 차에다 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볼보 XC60의 경쟁 모델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보 XC60 B6 인스크립션에 대한 총평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아리아를 비롯한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이걸 그대로 떼다가 내 차에 넣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매력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차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것만 있었으면 이 차가 이렇게까지 끌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다른 수입차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기본기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기능을 넣어주고 막 연비 뚝뚝 떨어지고 운전에 재미도 없고 막 트랜스미션이랑 막 변속 타이밍 느려가지고 막 답답하고 이러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탄탄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와, 요런 것까지 넣어줬네 하면서 더욱더 소비자들이 감탄하게 하는 그런 와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뭐 디자인을 풀체인지급으로 바꿨다라는 약간 그런 거칠의 그런 약간 보여주기식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실속 있고 오너가 타면 탈수록 만족하는 그런 부분을 페이스리프트 시에 넣어줬다라는 것도 볼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실용성,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에도 아주 잘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시승하는 내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보 XC60 B6 인스크립션에 대한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기능과 옵션에 대한 리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볼보 XC60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